네, 민주당의 지금 쇄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또 어떤 교훈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1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아주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원로이시죠.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에 민주당에 또 복당하셔서 올해 초에 대선 때도 이제 일부 좀 유세도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그 이후에요. 이 대선 때는 유세, 형님 유세단이라는 것만 들어서 유세 한 30여 했고요. 네, 지방선거 이번에도 특별히 경기도 김동연 후보 선거 유세, 멘토 유세단이라고 해서 제가 네. 중심이 돼서 유세단으로 한 이것도 2, 30여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대표님 영향이 좀 있었나 보네요. 김동연 후보님이 승리하신 거 보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자, 뭐 좋은 얘기까지는 사실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금 네. 일단 6일 지방선거 민주당에 그렇게 네. 표현합니다. 참패라고. 이거 네. 예상하셨습니까? 참패까지는 몰라도 질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네. 전체 상황이 돌아가고 또 그 국민적 의견, 그러니까 여론을 청취하고 또 매스컴에 나는 것을 봐서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자치단체장 그 결과도 나왔고 한데 네. 이 정도로 좀 나뉠 것이다, 갈릴 것이다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나 보네요. 뭐 많이 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번 선거 그 패배의 요인, 원인은 결정적으로 이거였다, 뭐였다고 좀 보시나요? 첫째로 크게는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그리고 둘째는 책임지지 않는 정당에 대한 또 심판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대선 패배한 책임을 져야 될 후보나 당 대표가 도리어 출마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로는 네. 집권한 윤 정권 국민의힘에게 정권 순항을 위한 국민적 배려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요. 네네. 그다음에 작게는 마지막으로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좀 어설픕니다만은 방향은 저도 검찰이 다시 깨어나서 뭔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돼야 된다는 데는 알지만 네네. 방법 시기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줘서 굉장히 불리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참패의 원인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또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또 집권을 하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 부분도 있었고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실기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문재인 정권 네. 심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으셨는데요. 이 네. 정권 교체로도 그치지 않았던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나왔나 봐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의 그렇고. 같은 류로 보았습니다. 아직도 거기다가 아주 적은 0.73%로 하는데 가만히 있어 국민들이 조금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좀 이게 책임을 더 물어야 되는데 오이 잘못하다는 거꾸로 될 뻔했네 이런 생각들을 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책임을 좀 더 물려는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제가 대화한 국민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패인 중에 하나는 또 팬덤 정치였던 것 같다. 이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른바 팬덤 정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팬덤 정치가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연예계에서 팬들한테 몰두하는 이런 현상으로서 어떤 인물이나 정당에 열성적으로 무조건 좋아하는 현상을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고조시킬 수도 있고, 또 정치권들도 이걸 계기로 해서 자신감을 얻어갖고,
공략 대상이랄까 타겟을 그들로 삼아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효과는 이게 이렇게 무조건적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유보하고요. 예. 민주시민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방은 무조건 비정상적으로 보고 싫어하고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되면 agree to disagree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에서 상대방도 인정해야 되는데 내 거는 다 옳고 우리 거는 옳고 우리 인물은 다 옳고 상대방 거는 전부 틀렸다. 팬덤에서 이거 오는 계시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네.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팬덤 정치 자체가 어떤 좋고 나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이 팬덤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한쪽의 그렇습니다. 얘기만을 듣고 그렇습니다. 한쪽 얘기만을 듣지 않는 이런 경우가 일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당의 문제였습니다만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도 국민들과 사법부에서 이미 판단이 다 난 것까지도 당 지도부와 집권층에서 막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을 보고 이게 팬덤 정치 아닌 건가? 이게 잘못된 팬덤 정치 아닌 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치학자들도 분석하는 것을 본 일이 꽤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그 아침 라디오 어제 인터뷰도 그렇고요. 민주당 당내 의원들부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나 이 패배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더 큰 자충수가 됐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책임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양론이 있겠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또 힘이 됐다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선거는 패배하면 결과 책임. 결과 책임에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지금은 총괄 책임을 진 분으로서는 책임져야 되는 표시. 자기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당선됐다는 말보다는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머릿속에서 엄숙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8월 조기 전당대회 같은 데가 조기 전당대회가 됐건 8월 정기 전당대회 같은 데에서 책임을 지고 난 못 나간다, 안 나간다고 천명하시고 지지자들에게도 설득해서 다른 말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이게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게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느낄 수 없어서 긴 장래로 봐서는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전 대선 후보이자 이번에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지겠다라면 당권에 대한 생각은 아예 갖지 않는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맞겠다. 당분간은 국민들한테 네네. 이거 다 그래서 빨리 7월 이렇게 나온다면요. 국민들이 이건 뭐야? 그냥 국회의원도 또 나오더니 또 당 대표까지 나와 이 책임 정치에 아무 관계 없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되면 긴장나로 가서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퇴를 했지만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이 선거 전에 이 박지현 전 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또 86그룹을 용퇴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또 실책 중에 하나였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맞는 말씀이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나 이게 투표일 며칠 앞두고 분열상을 노정시키는 것 같은 선거 전략상에서는 적당치 않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시기선상에서 적당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야죠. 사과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책임 문제를 제가 거론합니다만은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깊은 뜻에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이든가 지도부하고 의논해서 이거 하는 것이 적당치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타까우니까 그랬겠죠. 젊은 사람이니까 20대 아닙니까 아직 그분이. 그러니까 아직 정치에 대해서 그 경험이라든가 경륜이 일천하니까 이런
전략과 전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순진하게 하신 모양인데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또 586 용태론도 그렇습니다. 그 뜻은 당과 정권이나 뭐 지도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네. happen to be 우연히도 다 586이다. 네네. 그렇다고 586 전체가 다 이것 때문에 물러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어떤 세대가 뭘 어떻게 그냥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다 물러가야 된다는 네네. 것은 혹시 그 중심 인물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우리 당의 160명 중에 586 세대가 절반 이상일 텐데 그 586 세대가 전부 다 책임지고 물러가라 이게는 좀 네. 와인이 적당치 않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도 나중엔 얘기는 했어요. 뭐 전부 다 나가시라는 건 아니었고 이제 뭐 책임지실 분들에 대한 그렇습니까? 얘기였다라고는 네, 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요 얘기도 했습니다. 아, 이럴 거면 그럼 나를 왜 뽑았냐, 나를 왜 안 쳤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젊으니까 전략과 전술가님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 순간에 해야 될 건지 그 앞에 해야 될 건지 뒤에 할 건지 이런 건 다 계산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경험 경륜이 꼭 다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저 정치계 원로 전 민주당 정대철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월에 전당제가 잡혀 있긴 하지만은 그때까지 이제 공백을 두면 안 된다. 조기에 정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서두르고 뭐 하는 건 맞지 않다. 8월에 하자. 잘 준비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후자가 맞는다고 후자요. 보는데 네. 저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슬기로운 방법, 인물을 찾아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왕 망했는데 그냥 서두르다가 또 아니 망했다는 말이 조금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쉬운 말로 이거 네. 다 패배해서 망했는데 그냥 서둘러서 뭐 이렇게 미봉책처럼 보이는 것으로 뭐 대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 이제 비상지도부가 있으면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듣고 네. 또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들어서 어떤 방향을 그리고 또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최대 공약수를 좀 끌어내서 당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방법을 시간을 두고 찾아내야 된다. 뭐 예. 너무 길게 안 가도 몇 달이면 다 찾아내고요. 네. 또 슬기로운 분들한테 다 의견을 집약해 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뭐 누구 개다 혹은 비누구 개다 뭐 이렇게 개파 얘기 나오고 개파 갈등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보셨을 때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의 민주당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겠다라는 원로로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민주당이 살 길은 난 하여간 이번에 새 얼굴, 새 인물이 난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선 정책 행태 등을 과감히 바꿔야 하는데 특별히 정체성에 있어서는 난 옛날 민주당적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옛날엔 약간 중도 내지 중도 우파까지 다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도 좌파로 좀 가 있어서 도리어 좌파 정당인 진보당 같은 것이 이것 때문에 거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앞으로도 난 지금 민주당보다는 옛날 민주당적 모습으로 그래서 정체성에 있어서 모습입니다. 정체성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우파계의 지지까지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소통하는 정당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십니까? 그냥 야당한테도 찾아가려고 앞으로 계속 될는지 그건 고단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도 좀 더 소통하고 여당하고 국민하고 대통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잘된 거는 계속 밀어붙이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국민적 동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굉장히 쓴소리 또 가감 없이 해주신 거는 민주당이 좀 덜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 아니실까 싶습니다. 일단 새 얼굴 새 인물이 나와야 하고 이념의 어떤 스펙트럼의 포용력을 좀 넓혀야 된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하시면서 과거의 민주당이 좀 더 낫다라는 평가를 겸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가 다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념적인 정체성에 있어서는 폭로를 보여줘야 된다는 뜻에서 과거의 모습과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좀 그쪽이 좀 더 네. 모든 게 다 과거 모습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